어렸을 때 학교에서 본 영화 투모로우, 만두는 지구 전체가 빙하로 뒤덮이는 장면을 보고 생각했습니다. 상상력 대박이네. 대학생 때 인터스텔라에서 지구가 사막화되고 동식물이 멸종하고 먼지 폭풍 때문에 숨도 못 쉬는 걸 보면서도 생각했죠. 저건 서기 한 3500년 정도의 설정인가?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엄청난 속도로 우리를 덮치고 있는 기후변화와 대기오염. 스릴 넘치던 재난 영화 속의 이야기를 이제 진짜 눈앞의 공포로 받아들여야 하는 우리 지구인들. 오늘의 교양만두는 그 공포의 실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현재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해들, 독일과 벨기에 등 서유럽에서는 10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고요. 그런가 하면 캐나다와 미국에서는 섭씨 50도가 넘는 폭염으로 거의 살바도르 달리의 그림 실사판처럼 타이어, 벽, 페인트 등의 시설이 녹아내렸죠. 캘리포니아에서는 대규모 산불로 서울의 10배가 넘는 면적이 불에 탔습니다. 또 수온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10억 마리가 넘는 해양생물이 떼죽음을 당했죠. 중국과 인도 같은 공업 국가들은 화생방 수준의 스모그 현상이 거의 매일 일어납니다. 이 정도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멸망각을 잡고 있는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이는데 우리는 이런 보도들을 집안에서 편하게 뉴스로 접하기 때문에 좀처럼 실감하지 못하고 있죠. 이런 재난 영화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들은 완전히 다른 현상처럼 보이지만 사실 원인은 모두 같습니다. 바로 기후변화. 지구의 온도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기 때문이죠. 기후변화가 맨날 듣던 소리 같으시겠지만 여러분, 지구는 지금까지 총 5차례의 대멸종 사태를 겪어왔습니다. 이 5번의 대멸종 중에 공룡이 멸종한 경우를 제외하면 모두 기후변화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 학계의 중론이죠. 아시다시피 기후변화는 이산화탄소와 메탄 등의 온실가스가 대기 중에 배출되면서 더욱 가속화되는데요. 그런데 지금의 인류는 이전의 대멸종 사태 때보다 무려 10배는 더 빠른 속도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산업화 이전과 이후만 비교한다면 최소 100배는 더 빠른 속도라고 합니다.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니까 당연히 빙하가 녹고 그 안에 잠들어 있던 메탄이 대기 중에 분산되면서 오염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염된 대기가 지구를 더욱 뜨겁게 만들면서 그렇게 뜨거워진 지구가 대기를 더욱 오염시키는 정말 답이 없는 악순환의 고리 안에 놓여 있죠. 환경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해 왔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도 우리가 지금처럼 자아성찰 없이 지구에게 민폐를 끼치기만 할 때 빤히 그려지는 미래를 좀 얘기해 볼까요? 환경부에 따르면 당장 2050년 올해 태어난 아이들이 30도 되기 전에 지구 표면의 약 34%가 사막화될 수 있다고 예측합니다. 여기에 해수면까지 상승하면서 농사지을 땅은 고사하고 우리가 거주할 땅 자체가 없어지게 되는데요. 당장 우리나라만 해도 기후위기를 이대로 방치하면 10년 후에 인천공항이 물에 잠겨버릴 수도 있다라는 예측들을 하는데 전설 속의 아틀란티스가 현실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지구의 총 인구는 또 점점 증가합니다. 타노스를 고용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들은 줄어든 자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당연히 분쟁을 일으키겠죠. 한편 숲을 잃은 야생동물들은 인간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병을 또 옮길 테고 빙하가 녹으면서 빙하 속에 잠들어 있었던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가 또 활개를 치겠죠. 당연히 우리 현 인류는 이런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이 전혀 없습니다. 살기 위해서 집과 땅을 버리는 인간들, 또 역시 살기 위해서 숲 밖으로 나오는 동물들, 식량 부족의 바이러스 창궐까지 지구는 말 그대로 난장판이 되는 거죠. 이 지옥 같은 모든 일들이 지구의 온도가 딱 2도만 증가해도 진짜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세계 자연기금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인간이 지구의 자연을 계속 소비할 경우에 2050년까지 한국에서 예상되는 GDP 손실액만 최소 100억 달러, 한화로 약 11조 6천억 원에 이르죠. 이제 더 이상 경제 성장을 핑계로 대기 환경의 보호를 미룰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경제를 위해서라도 환경을 살려야만 하는 상황이죠. 지체할 시간도 없고 이미 늦었습니다. 이건 생존의 문제죠. 국가와 진영을 구분하지 않고 대기질 개선을 위한 공동의 노력이 지금 당장 필요한 상황입니다. 도가 오른 순간까지는요, 천천히 올라요. 2도부터는 이렇게 오르게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메탄이 그렇죠. 공기로 여러 가지 이유로 있어 급격하게 오르게 돼요.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6도까지는 순식간에 올라가 버리게 되는 거죠. 온도가 오르면요, 왜 2도가 오르는 게 중요한 문제인가를 잠깐 따져볼게요. 일단 6도가 오르면요, 폭염, 폭우, 홍수 이런 게 어마어마하게 일어납니다. 근데 지금도 맞아, 이번에 맞아. 허리케인도 그렇고 맞아. 이런 건 엄청나게 오고 있잖아요. 0.85도밖에 안 올랐는데 그 허리케인 어마어마하게 큰 어마가 등장했잖아요. 역대 최고.
1.6도가 올라가면 지구는 그 2배쯤 되는 거잖아요. 지구 생명체의 18%가 멸종할 뻔입니다. 18%요? 예, 2도가 올라가잖아요. 지구 식량 생산의 25%가 사라집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먹을 게 없어져요. 굶어 죽죠. 수자원도 고갈돼요. 아, 그러면 우리는 조용히 먹을 게 없으니까 죽는구나가 아니죠. 전쟁 같은 게 사람끼리 일어나죠.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인터스텔라 같이 정말 다 인터스텔라. 곡식 같은 게 사라지는 거죠. 2도가 올라가면 그 영구 동토층이 있죠. 시베리아 같은 툰드라 지역에. 네. 거기에 묻혀있던 메탄들이 또 대기로 나오죠. 어. 급격하게 높아집니다. 그러다 보면 빙하가 사라져요. 빙하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햇빛을 반사시켜버려요. 하얀색이니까. 네. 반사시키는데 빙하 사라지면 농도가 흡수하는구나. 더욱더 흡수되니까 더 높아지겠죠. 올라. 그 바닷물 부피가 커져요. 바닷물이 열 팽창을 하게 됩니다. 해수면 상승으로 지표면 되게 줄어들네요. 그럼 막 섬나 맞습니다. 같은 거 없어져. 다 없어지는. 2.2도가 오르면 지구 생명층의 24%가 멸종하고요. 2.9도가 되면 35%가 멸종합니다. 3.5도가 되면 이제 해수면이 7도쯤 높아지게 돼요. 우와. 6도가 되면 드디어 6번째 대멸종이 완성이 되는 거죠. 인간이 지구에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나 죽을 때까지는 그래도 지구가 멀쩡하겠지. 하지만 우리가 언제까지 살 수 있을지는 몰라도 확실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지구의 종말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세대라는 것이죠. 현재 지구의 자정 능력이 완전히 파괴되느냐는 앞으로 10년 동안의 기간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이제는 시간이 진짜 없습니다. 훗날 가장 민폐였던 인류로 기억되지 않도록 힘을 냅시다, 여러분.